여러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서 이 영상을 켜셨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까? 저는 압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단 하루도 게으른 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 말 통장을 열어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손에 남는 것이 없는지,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버리는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산속 암자에 들어가기 전 저는 세상 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무언가 막혀 있는 느낌, 물을 퍼올리는데 밑에서 새어나가는 느낌, 그 답답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함과 복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저절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풍요를 막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주머니에 넣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오늘 아침 여러분이 지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기운이 여러분을 맞이했는지.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대기업 임원도 있었고 조용한 시장 상인도 있었고 평생 공직에 몸담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고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쓰는 물건들 중에 절대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바꾸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재물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은 운명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갑을 그냥 돈을 넣어두는 도구라고 생각하십니다. 카드를 넣고 영수증을 넣고 신분증을 넣는 가죽 주머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지갑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재물궁의 축소판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궁이란 한 사람의 재물 기운이 머무는 장소를 뜻합니다. 집 안에도 재물궁이 있고 사람의 몸에도 재물궁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지니고 다니는 지갑 안에도 재물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갑 안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집안의 재물 기운도 서서히 흔들립니다. 집안의 기운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지갑 안을 올바르게 정돈하면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물 한 방울이 강을 이루듯이. 그러면 지갑 안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지폐 한 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안에 가장 큰 지폐가 있습니까? 5만원권이든 만원권이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한 장을 지갑의 가장 안쪽 칸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것을 씨앗돈이라고 합니다. 씨앗돈이란 봄에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 하나가 가을에 수백 배의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지갑에는 돈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이 있는 곳에 돈은 더 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순간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충분히 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기회를 마주할 때도 부족함의 두려움이 아닌 충분함의 여유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주는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에게 더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큰 풍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여십시오. 가장 큰 지폐를 꺼내서 안쪽 칸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집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종이에 쌓인 작은 쌀 한 톨 혹은 소금 한 알입니다. 너무 작아서 우습게 보이십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쌀과 소금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입니다. 쌀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입니다. 소금은 부정을 막고 기운을 맑게 하는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비싼 보석보다도 더 깊은 상징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갑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기운이 쌓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섞여 들어옵니다. 때로는 불안한 에너지, 때로는 욕심의 에너지, 때로는 원망의 에너지가 지폐 위에 실려 들어옵니다. 그때 쌀과 소금이 그 탁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지갑 안을 항상 맑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재물 기운이 맑은 곳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붉은색 작은 종이 혹은 붉은 봉투를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쌀 한 톨 또는 소금 하나를 넣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의 구석에 넣어 두십시오.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음력 초하루 그 쌀과 소금을 교체해 주십시오. 꺼낼 때 지난 한 달 동안 나를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채우십시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매달 한 번씩 재물을 돌보는 감사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감사함이 쌓이는 날 운명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혹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늘로 떠난 부모님입니까? 그분의 사진 아주 작아도 됩니다. 혹은 그분의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쓴 작은 종이 한 장을 지갑 안에 넣어 두십시오. 사랑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의 기운입니다. 두려움, 걱정, 욕심의 기운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사랑의 기운이 지갑 안에 흐를 때 그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다른 에너지를 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반드시 더 큰 것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한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남편의 사업이 어렵고 집안이 힘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지갑에 넣으십시오. 매일 지갑을 열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들어왔습니다. 아이 중 하나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갑 안에 사진 하나가 제 마음을 바꾸었고 제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품고 다니는 사람의 지갑은 결코 오래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지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갑을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바닥은 재물 기운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곳입니다. 지갑을 바닥에 두는 순간 그 안에 재물 기운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앉을 때마다 지갑을 깔고 앉는 것은 풍수적으로 재물을 짓누르는 행위입니다. 재물이 짓눌리면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면 흐르지 않습니다. 지갑은 심장 높이에 두십시오. 집안에서는 서랍 위, 선반 위, 가슴 높이 이상의 곳에 놓아 두십시오. 재물은 물과 같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갑을 높은 곳에 두어야 재물이 흘러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갑의 색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모으고 싶은 분은 검정색이나 갈색 지갑이 좋습니다. 토기 두 개의 색깔로 재물을 단단히 붙잡아 두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돈의 흐름,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고 싶은 분은 붉은색, 주황색 지갑이 잘 맞습니다. 화기호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풍요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색은 노란색, 황금색입니다. 오행에서 황색은 토기의 정수로 가장 깊은 곳에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색깔입니다. 단 한 가지 피하셔야 할 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초록은 목기 목해인데 오행에서 목이 토를 극합니다. 재물의 토기를 목기가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되어 닳고 찢어진 지갑도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재물 기운은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을 넣는지보다 매일 쓰는 물건 중에 절대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채로 계속 빌려주다 보면 열심히 쌓아놓은 복이 서서히 새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갑 그 자체입니다.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넣고 돈을 꺼내고 매일 손으로 만지고 기쁜 날도 힘든 날도 늘 함께한 그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에너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지갑을 잠깐 빌려 쓰는 순간 낯선 에너지가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에너지와 다릅니다. 그 두 에너지가 섞이면 여러분만의 재물 기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갑을 빌려주지 말고 돈을 직접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여러분의 기운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손목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시계는 그 사람의 시간적 울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차고 다니는 시계는 여러분의 삶의 리듬, 여러분의 운명의 박자를 함께 새기는 물건입니다. 그 시계를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의 리듬을 잠시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리듬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리듬이 잠시 흔들립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50대 남자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가 있었는데 친한 벗에게 석 달간 빌려주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이분은 연달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계를 돌려받은 후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금물로 깨끗이 닦으시고 사흘 동안 아침 햇살 아래 놓아두십시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차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시계는 빌려주지 마십시오. 특히 오랫동안 몸에 지니고 다닌 시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빗과 손거울입니다. 옛 어른들은 빗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셨습니다. 빗은 매일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사람의 생기성의가 집중된 곳입니다. 예로부터 머리카락에 사람의 정기가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기가 빗 위에 쌓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빗일수록 그 사람의 고유한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면 여러분의 기운이 빗을 통해 빠져나가고 상대방의 기운이 여러분의 빗 위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오래 반복되면 여러분의 생기가 서서히 새어나가게 됩니다. 손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여러분의 모습을 매일 비추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영적인 창으로 봅니다. 특히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거울은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에 닿는 것, 몸을 비추는 것, 이것은 영혼의 흔적이 가장 깊이 배어드는 물건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집 열쇠입니다. 열쇠는 공간의 문을 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집은 그 가족 전체의 재물 기운과 삶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집 열쇠를 쥔다는 것은 그 공간의 에너지에 접근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잠시이지만 그 권한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기운이 다릅니다. 열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집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흔들고 나아가 가족의 재물 기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여야 할 일이 있다면 직접 집에 계시면서 맞아들이십시오. 열쇠가 여러분의 손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공간과 기운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끼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길에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발걸음, 기쁜 날, 슬픈 날, 긴장한 날, 설레던 날, 모든 것이 신발 밑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신발을 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온 운명의 길을 잠시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여러분의 신발 위에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돌려받아도 이미 섞인 에너지는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끼는 신발일수록, 자주 신는 신발일수록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복은 작은 것에서 새어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 삶의 기운을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일깨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빌려주지 않는 것, 이것은 시작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지갑을 아무리 잘 정돈하고 금기를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마음속에 원망과 두려움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수는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자유롭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카드, 이미 쓸모없는 영수증, 오래된 메모,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진, 이것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는 이것을 탁기 좋게라고 합니다. 탁한 기운, 그 탁한 기운이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갑을 열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안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있다면 감사히 내보내십시오.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지갑을 손에 들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손을 가슴 위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그 신호를 받은 우주는 그 풍요로움을 더 크게 만들어 돌려보냅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부족하다, 돈이 없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면 그 부족함의 신호가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감쌉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부족함을 더 강화해 줍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저녁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풀지 못한 원망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 배신한 사업 파트너에 대한 원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준 가족에 대한 원망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날 기회를 놓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원망은 보이지 않는 돌덩이입니다. 그것이 재물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시간이 오래될수록 용서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막혔던 기운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작은 실천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가만히 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3번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그런 다음 그 종이를 불로 태우시거나 잘게 찢어 흐르는 물에 놓아 주십시오. 이것이 의식 일시의 힘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불로, 물로 온 존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원한을 놓아야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비싼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절에 와서 큰 돈을 내고 불공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부적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의식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매일 지니고 다니는 그 작은 지갑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을 어떻게 정돈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지갑을 꺼내십시오.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감사히 내보내십시오. 가장 큰 지폐 한 장을 안쪽에 넣으십시오. 붉은 종이에 소금 하나를 싸서 구석에 두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름을 조용히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지갑을 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쌓이는 날 하늘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댓글란에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그 무게, 그 답답함, 그 아픔을 저와 함께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는 혼자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에 품고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안아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